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학생 건강검사가 본연의 보건 업무이기도 하고 큰 덩이의 업무이기도 하고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코로나 초기 시기와 달리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새로 제작하는 걸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시간이 좀 촉박해서 계획된 영상으로는 소개드리지 못했다가 추가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만들어뒀던 건강검사 영상을 보니까 진짜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앞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그 당시에 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좀 흔해진 출장 검진 업무 방법과 검사 결과지 수령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고 이전 영상 이후에 지금까지의 학생 건강검사에 대한 현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출장 검진입니다. 본격적인 업무 설명 전에 그간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려야 이전 영상이랑 지금 영상과의 갭 차이가 덜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건강검사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코로나 이전 시기의 경험을 기준으로 설명드렸던 거라서 학생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방문검진이 흔했고요. 출장검진이라고 하면 표본학교로 지정된 학교나 특수학교 또는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시골 학교에서 하는 거였어요. 2020년에 학생 건강검진이 아예 코로나로 취소되었지만 2021년에도 지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고 학생 건강검진을 미룰 수 없게 되었고 이때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서 병원에서 학교로 방문하는 출장검진 형태의 학생 건강검진을 많은 학교에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출장검진 승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화 신청서를 내면 교육청에서 코로나19를 사유로 모두 완화 허가를 내주었어요. 코로나 대응이 잠잠해진 2024년부터는 다시 방문검진으로 돌아가는 학교도 있었지만 이 잠깐의 3, 4년 시간 동안 학생 건강검진을 하는 검진기관이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의료기관이 사라진 건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을 안 하게 된 거죠. 물론 지역이나 학교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추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검진 수가는 적은데 아이들 검진할 때 들어가는 지도와 케어는 좀 더 힘들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건강검진을 해도 초등학생은 안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학생 건강검진을 받는 의료기관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가 계기가 된 것도 있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학생 건강검진을 방문이 아닌 출장검진으로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출장검진을 하고 싶어서 업무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검진기관 선정 기준에 보면 읍면동에 학생 건강검진 기관이 없는 경우 1개의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청 시 교육장의 권한에 따라 출장검진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자 학교 상황이 다 달라서 해당하는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면 돼요. 그동안의 상황이 조금은 이해되셨을까요? 출장검진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은 읍면동에 학생 건강검진 기관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니까 이 상황을 가정해서 업무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출장검진 기준에 해당한다면 먼저 관리자에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출장검진으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협의합니다. 관리자마다 성향이 달라서 출장검진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업 시간을 빼야 하고 담임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니까 방문검진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학교가 위치한 읍면동에는 검진기관이 없는데 학교가 읍면동 경계에 있어서 조금만 더 나가면 다른 읍면동에 학생 건강검진 기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선의 선택지가 있는 학교면 관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읍면동에 있는 기관이라도 계약해서 방문검진을 진행하라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관리자의 의견도 들어봅니다. 인근 지역에 학생 건강검진 기관이 없어서 무조건 출장검진밖에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출장검진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약간 TMI인데 제가 최근에 이 문제로 관리자에게 혼났거든요. 학생 건강검진 기관이 없어서 출장검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같은 학교에서 5년째 그렇게 해왔어서 출장검진을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리고 학원위에 출장검진 기관 선정 안건을 올렸는데 아주 호되게 혼났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예의도 없고 기본 절차를 안 따랐다고 느껴졌나 봐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혼나지 마시고요. 관리자의 의견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장검진을 하는 것으로 되었다면 이제 기관을 찾아야 됩니다. 출장검진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기관들은 검진 제안서 팜플렛을 학교로 더 열심히 보내주시니까 학교 우편함을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마음이 좀 조급하실 거예요. 제일 빠른 방법은 같은 지역의 분과 선생님들, 그러니까 인근 학교 선생님들
또는 전임 선생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주로 하시는지, 이전에 했었을 때 단점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여쭤보면 됩니다. 2월 업무 영상 보신 분들은 인계 받을 때 여쭤보셨을 거니까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단축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출장검진 기관에 전화해서 상의합니다.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안서 또는 전임 선생님이나 다른 보건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알게 된 기관들 목록을 두고 직접 출장검진팀에 전화해서 기관 선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물론 이 기관들이 학생 건강검진 기관의 조건에 충족하는 걸 확인하는 건 기본입니다. 이건 1탄 영상에서 알아보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출장검진은 학교에서 진행하고 하루 내지 이틀이면 끝나기 때문에 장소와 해당 날짜의 결석 등으로 검사받지 못한 미검 학생들 혹은 검진 이후에 전이 온 학생들에 대해서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출장검진을 진행하면 총 몇 번 검진을 나오는지, 1학기, 2학기 나눠서 몇 번 오는지, 한 명의 미검 학생이 있더라도 검진을 나오는지, 검진에 필요한 장소는 어떤 정도로 몇 곳이나 필요한지, 검진에 필요한 물품을 학교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결과지는 어떻게 보내주시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제가 출장검진을 4년 동안 진행하면서 느꼈던 괜찮은 출장검진 기관은 최대한 업무 담당자인 보건교사와 함께 학생 지도를 하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적은 곳이라는 거예요. 1학기에 검진을 하고 2학기에 미검 학생 및 전입 학생 추가 검진을 위해서 최소 2회는 학교로 와서 검진을 해주고 이전에 출장 검진을 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검진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동선이나 순서 안내 등을 해줄 수 있는 보조 인력이 있고 검진 결과지는 한 달 이내에 종이 및 전산으로 모두 발송받을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검진에 필요한 책상이나 의자까지 모두 준비해서 오는 곳이면 검진 준비 과정이 줄어드니까 더 좋고요. 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건 우리 학교의 검진 일정을 미리 확보하는 거예요. 확정되었을 때 하면 이미 자리가 없어서 가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출장검진 기관들이 학교에서 학운위 심사도 받아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서 가예약을 잡아주고 나중에 확정되면 가예약을 확정으로 변경해 줍니다. 교육청의 승인 완화도 받아야 되고 학운위 심사 결과도 받아야 되는데 검진을 그것보다 일찍 했다가 혹시나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예약 날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사 이후 날짜로 조금 넉넉하게 5월 중순 말에서 7월 초 사이로 추천드릴게요. 저는 경력자이다 보니까 매년 2월에 학운위에서 다음 학년도 건강검진 기관 심의를 미리 받아두는 편인데요. 이번에도 휴직하기 전에 2월에 학운위 심사 받고 가예약 일정까지 받은 상태로 인계드리긴 했지만 새로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넉넉하게 검진 날짜를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학운위 심의는 필수가 아니라서 관리자와 상의 후에 결정하면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근데 출장검진은 한 곳만 정해야 되기도 하고 검진기관 선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방문검진보다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했다는 공식 회의와 문서를 남기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운위를 진행하는 편이에요. 관리자가 심의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패스해도 돼요. 또 1탄 영상에서 검진기관은 최소 2곳 이상 선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방문검진일 때의 기준이에요. 출장검진은 한 곳만 선정해서 진행합니다. 학운위 담당 선생님께서 학운위 일정이랑 각종 양식을 보내주시면 일정에 맞춰서 양식을 작성하고 학운위 날짜에 검진기관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전임 선생님으로부터 학운위까지 마쳤다고 인계를 받으셨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앞의 과정을 전임 선생님께서 모두 다 마치셨다는 뜻이고 선생님께서는 이후 업무 절차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학운위 준비와 동시에 교육청에서 오는 건강검사 공문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2월 말에 오는데 경기도를 기준으로 교육청 조직 개편이 있어서인지 학교보건계획도 그렇고 건강검사 공문도 그렇고 내려오는 시기가 이전에 비해 늦어졌어요. 2월 말에서 3월 초에 대부분 내려오니까 공문을 꼭 확인합니다. 2024년 공문을 기준으로 학교가 소재한 지역 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건강검진 선정 완화 승인 제외 대상으로 승인 요청서 제출이 불필요하다라고 써 있었어요. 우리는 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다는 걸 전제로 출장검진을 진행하는 거니까 승인 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실시하는 건강검사 중에서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게 학생 건강검진도 있지만 학생 구강검진도 있었죠.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없는데 학생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치과는 대부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기관은 없는데 구강검진기관은 한 곳 있는 경우 건강검진은 완화 승인 제외 대상이니까 승인 요청 제출이 불필요하지만 구강검진기관 한 곳 선정에 대한 완화 승인 요청서는 제출해야 되고 건강검진기관은 없는데 구강검진기관은 2곳 이상 있는 경우 건강검진은 출장검진으로 실시하고 구강검진은 방문검진으로 실시해서 완화 승인 요청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건강검진 기관도 없고 구강검진 기관도 없는 경우에는
완화 승인 요청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경기도 외에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꼭 공문을 확인하시고 헷갈리시면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앞에 예시 들었던 것처럼 완화 승인 요청서 제출이 불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이 절차는 패스하셔도 돼요. 저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기관은 없는데 구강검진 기관은 2곳 이상 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학생 건강검진을 출장검진으로 해야 돼서 학교 일정도 빼야 되고 병원에서 검진을 나오는데 어차피 이날 할 때 구강검진도 한 번에 출장으로 하면 저도 편하고 담임 선생님들도 편하고 학부모들도 편하고 학생들도 편하잖아요. 구강검진, 출장검진은 완화 승인 요청서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구강검진에 대해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완화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근거도 함께 적어서 제출했어요. 경기도는 경기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완화 승인을 도교육감이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판단하고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선생님들은 지역의 공문을 참고해서 승인자와 공문 발송처에 맞게 완화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아마 3월 중에 모두 진행될 업무일 거예요. 이후에 학운이 심의를 받고 교육청 허가를 받을 때까지 다른 업무들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4월 즈음에 모두 결정이 되면 다음 업무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점, 우리가 보건계획을 3월 말까지 수립하고 결제받아야 되는데 출장검진에 대한 사항이 결정되지 않으면 보건계획을 어떻게 작성할까요? 이건 1탄에서 말씀드렸듯이 3월에 올리는 보건계획에 넣는 건강검사 계획은 나는 이런 건강검사를 할 거야 의 느낌으로 작성해 주시는 거라서 어떤 건강검사들을 무슨 학년을 대상으로 몇 월에서 몇 월 사이에 실시할 거야 정도로 넣고 올리시면 되고 이후에 출장검진이나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면 그때 건강검사 세부 계획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완화 승인 허가도 받고 학운위 심의도 모두 완료되었다면 학운위 심의를 통해서 정해진 출장검진 기관 한 곳에 전화해서 학운위 심의에서 통과되었어요. 우리 여기서 진행할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가예약 잡았던 일정을 픽스합니다. 심의에서 떨어진 검진 기관들에도 연락을 해서 학운위 심의에서 다른 곳으로 하게 되었고 가예약을 취소해달라고 요청드려야겠죠. 이제 출장검진 기관이 확정되었으니까 세부 건강검사 계획을 세워서 기한하고 내부결제 받습니다. 이 문서를 근거로 행정실에서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검진 시작 최소 3주 전에는 결제 받아야 돼요. 결제 완료된 문서는 전체 교직원에게 공람하고 행정실에는 따로 메신저나 전화로 한 번 더 안내 드립니다. 저는 건강검사 계획을 올릴 때 건강검사와 관련된 가정통신문도 미리 만들어서 함께 첨부해서 결제받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가정통신문을 보낼 때마다 일일이 결제받지 않아도 되어서 행정 업무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신규 선생님들은 가정통신문까지 다 완성해서 계획안을 결제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촉박하실 수도 있어요. 여유가 되면 가정통신문까지 한 번에 첨부해서 결제 받으시고 촉박하시면 일단 계획안 먼저 기한하고 내부 결제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검진 비용도 함께 작성해 주셔야 행정실에서 의료기관과 계약할 때 검사 비용 단가를 알고 계약할 수 있으니까 꼭 작성해 주시고요. 이때 4학년 비만 아동은 혈액 검사가 추가되어서 비용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도 잘 계산해서 명시합니다. 특히 치과 주치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의 학생들은 구강검진 비용을 제외해야 돼요. 경기도를 기준으로 4학년 학생들은 치과 주치 사업 대상이 되어서 전체 비용에서 구강검진 비용을 빼고 계산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학생 건강검진 단가는 구강검진 비용도 합산된 학기 금액에 써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하시더라고요. 치과 주치 대상 학년 학생들은 구강검진 비용을 빼고 계산하는 거, 계산한 비용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검진 장소를 확보합니다. 방문 검진과 달리 출장 검진은 학교에서 검진하는 거라서 검진할 공간이 필요해요. 의료기관마다 검진 장소를 다르게 요구해서 그에 맞게 공간을 확보하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은 검사 항목이 많아서 주로 강당이나 체육관 같이 큰 곳에서 진행하고요. 교직원에게 쪽지를 보내서 이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장소를 사용할 거다. 혹시 사용 예정된 분이 계시다면 오늘 퇴청 전까지 답장 달라고 안내 겸 장소를 확보하고 학교에서 교직원들 간의 일정을 공유하는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거기에도 학생 건강검사 일정과 장소를 입력해둡니다. 행정실에서 의료기관과 계약을 완료하면 계약한 문서를 공람해주거나 전화나 메신저로 알려줄 거예요. 문서를 확인하면 선생님께서는 검진 비용을 품위하시면 됩니다.
2학기 전입생 검진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후미는 넉넉하게 하시고 요구기한은 12월까지로 설정합니다. 이건 다른 영상이랑 블로그에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이제 익숙하시죠? 학생 건강검진은 검진 수가가 정해져 있어서 저는 품위할 때 학생 수를 넉넉히 잡아서 비용을 넣는 편입니다. 검진 한 달 전이라면 교직원 안내 및 가정통신문 안내를 합니다. 특히 출장검진은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절차로 어떻게 검진이 진행되는지,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시켜야 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대부분 하루 날 잡고 하기도 하고 담임과 전담 시간을 가리지 않고 교과 전담 시간에도 검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특수, 체육, 과학 등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함께 안내합니다. 특히 특수학생은 출장검진 시에 학생을 1대1로 케어해 주실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2의 담임교사 같은 특수선생님께는 꼭 같이 안내 드려야 돼요. 학부모님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출장검진에 대해 알립니다. 건강검진에 필요한 정보들, 학년별 건강검사 항목, 검사 날짜, 검사 전 유의사항, 검진 기간명, 사전 준비 등 내용을 담아요. 출장검진 가정통신문에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검진이 대개 하루에 진행되기 때문에 감염병 확진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날짜에 결석하지 않고 등교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검진에 필요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강조해서 안내 드립니다. 사전 준비 사항이 뭐죠?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전 준비 사항은 검진 문진표 작성입니다. 우리도 2년마다 받는 건강검진 하러 가면 문진표를 먼저 작성하잖아요. 학생 건강검진도 똑같아요.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나와 있는 검진 문진표 양식 그대로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방문검진이면 병원에 가서 작성하는데 출장검진은 미리 병원에서 문진표를 학교로 보내주고 문진표를 미리 작성한 상태로 그걸 들고 다니면서 검진을 받아요. 건강검진 문진표랑 구강검진 문진표가 따로 있어서 학년별로 검진 항목에 따른 사전 준비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에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담아서 안내 드립니다. 2주 전쯤에는 담임 선생님께 문진표를 배부하면서 문진표 작성에 대해 안내 드려야 돼요. 2주 전으로 잡은 이유는 문진표 작성 기준이 최근 한 달 이내라서도 있고, 너무 빨리 배부해도 잃어버리고 기간을 촉박하게 주면 취업이 마저 되지 않아서 저는 주로 검진 2주 전에 문진표 배부, 그리고 1주 전까지 담임교사 취업 완료, 남은 일주일 동안은 문진표에 누락이나 오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안내 드리고 있어요. 문진표에는 생년월일 또는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가는데 이 인적사항을 잘못 적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류가 나면 검사를 받다가 중간에 선생님들께서 다시 교실에 가서 나이수로 학생들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학년 반 번호, 이름이 잘 적혀 있는지, 다른 인적사항이 오류 없이 잘 적혀 있는지, 문진표상에 누락사항이 있진 않은지 등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제가 그간 했던 출장검진 기관은 아이들이 직접 문진표를 들고 다니면서 검진을 받는 형태라서 취합한 문진표를 보건실로 제출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안내드렸던 건데, 기관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에 맞게 방법을 정해서 담임 선생님께 안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 선생님들과 특수학교 선생님들이라면 이 부분 주목해주세요. 건강검진 항목에 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수학교나 초등 1학년은 혼자서 소변을 받아오는 게 어렵고 검진 시간이 엄청 지연돼서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1학년과 특수반 학생들에 한해서 의료기관에 소변통을 따로 요청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출장검진을 많이 진행해본 곳이라면 먼저 이렇게 하라고 제안하시기도 할 거예요. 혹시나 깨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소변통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소변통을 이용한다면 한 달 전에 보내는 검진 안내, 가정통신문 사전 준비 사항에 이 내용을 추가해서 넣고 담임 선생님들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 드려야겠죠. 소변 검사는 당일 소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진표와 별개로 검진 하루 전날에 배부하도록 담임 선생님들께 안내 드렸습니다. 너무 일찍 배부하면 잃어버리셔서 검진 하루 전 또는 이틀 전에 배부가 좋더라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소변 검사통에 학년 반 이름 꼭 적기, 당일 아침 소변 받기, 막에 꼭 닫혀 있는지 확인하기, 혹시 셀 수도 있으니까 지퍼백에 담아오기 등을 함께 안내 드렸습니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소변검사통 사용 방법 안내문 종이를 함께 보내주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검진 일주일 전에는 학생들이 결석하지 않도록 학생 건강검진에 대해 주간학습 안내에 적어달라고 담임교사에게 안내합니다. 쪽지 폭탄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안내하지 않으면 다들 바쁘셔서 잊어버리시거든요. 업무 담당자로서 계속 안내하고 챙겨야 됩니다. 업무 담당자인 선생님들도 의료기관에서 요청한 물품이나 장소, 검진 명단 등 준비사항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고요. 건강기록부 입력 사항에 대한 교직원 연수물도 미리 만들어둡니다. 출장검진은 모든 학생의 검진 날짜와 검진 기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이스에서 일괄 입력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서 방문검진에 비해 나이스 입력이 간편하고 쉬워요.
검진 하루 전날엔 검진 장소를 미리 세팅하고 검진 방법과 시간에 대해 교직원에게 한 번 더 안내합니다. 비만 학생들 혈액 검사할 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밖에서 보여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출장 검진을 하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대략 몇 시쯤에 검사를 진행할까요? 요건데 이건 의료기관에 여쭤보시면 대략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 수랑 학급 수를 고려해서 추정 시간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걸 그대로 안내해 주시되 아이들의 협조 사항에 따라 시간이 더 단축되기도 연장되기도 하니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안내사항. 비만화 혈액검사 대상 학생들은 검진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전까지 계속 금식을 유지하도록 안내드립니다. 체열한 혈액이 해모돼서 다시 체열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거든요. 잠깐 사이에 음식을 먹었다면 2학기에 한 번 더 금식하고 체열해야 돼서 아이들이 힘드니까 전체 완료 안내 전까지 금식하도록 안내드립니다. 이제 검진 당일입니다. 이 날은 30분 이상 일찍 출근하셔야 돼요. 검진 장소 준비하는데 1시간 정도 잡아서 대부분 8시에 학교에 도착하시거든요. 문도 열어드리고 같이 점검도 하고 교직원 안내 쪽지도 보내야 되고 정신없이 할 일이 많아서 여유 있게 출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관과 상의하면서 검진을 준비하고 검진 준비가 완료되면 검진을 시작해요. 보건실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가서 진행사항을 확인합니다. 옛날에 브이로그로 찍어둔 출장 검진 영상이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은 이해되실 거예요. 초등은 주사기를 무서워해서 혈액 검사를 심하게 거부하거나 우는 학생들도 종종 있어요. 잘 달래서 옆에서 안아주기도 하고 응원도 해줍니다. 너무 거부하고 검사 진행이 안 되면 일단 이번 1차 검사에서 실시하지 않고 미검인 상태로 둬요. 병원으로부터 검진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전달 들으면 교직원 쪽지를 보내서 검진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혈액 검사한 아이들도 이제 음식 먹을 수 있다고 알리고 오늘 종일 아이들 지도하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도 함께 덧붙이면 좋겠죠. 저는 쪽지 폭탄 방지를 위해 완료 안내 쪽지 보낼 때 건강기록부 입력 안내와 연수물도 함께 보냅니다. 기관에서 알아서 주시지만 미검진 학생 명단이랑 검진 학생 수가 적힌 서류를 받아서 확인해요. 미검진 학생 명단은 담임 선생님이랑 한 번 더 맞춰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꼭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검진 학생 수가 적힌 서류는 행정실에 제출해서 검진 비용 지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이용했던 장소가 정돈되었는지 확인하고 아직 미정리된 게 있다면 깔끔하게 정리해요. 대부분 출장검진 의료기관에서 처음 왔을 때 상태 그대로 정리해두고 가시긴 합니다. 검진을 진행한 당일은 선생님들도 신경 쓸 일이 많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체력도 소진되셨을 거예요. 퇴근하고 고생한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먹습니다. 이후에 담임 선생님께 안내드린 건강기록부 입력 기간이 지나면 입력을 완료했는지 누락이 있거나 검진받지 않았는데 검진받았다고 입력된 학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출장검진을 하면 건강기록부 입력도 일괄로 할 수 있어서 편하고 입력되지 않은 학생들로 미검사 학생을 파악하기 용이해서 좋더라고요. 건강기록부 미입력 학생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검진 학생 명단이랑 일치하는지 비교하면서 실제 미검 학생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파악된 미검진 학생들은 명단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다음 검진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결과 안내 가정통신문을 미리 제작하고 결제받습니다. 언제 실시했던 검사 결과지를 학생편으로 보냈으니 확인하라는 안내와 함께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건강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아서 보내고 있어요. 특히 혈액검사 부분은 일부러 수치를 넣어서 보내드리는데 자녀의 혈액검사 결과가 얼마나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지 확인하시라고 넣고 있어요. 혈액검사 수치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계마다 정상 범위가 조금씩 달라서 의료기관에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검진일로부터 3주 정도 지나면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결과지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3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검진 후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출장 검진을 많이 해본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한 달 이내에 보내주시긴 하는데 3주가 되었는데도 결과지가 안 오면 혹시 모르니까 독촉 겸 전화해서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과지를 수령하면 학교용은 보관하고 학생용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에게 직접 배부하도록 안내드리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검사 결과지 수령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코로나 이전에는 검사 결과지는 무조건 종이였어요. 학생 배부용은 당연히 종이, 학교 보관용도 종이 출력물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수업도 발달했고 AI도 발달했잖아요. 학생 배부용은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걸로 안내해 주시는 의료기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병원은 드물고 학생 배부용은 종이 결과지로 나가는 대신 학교 보관용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주는 의료기관이 많아졌습니다. 전산으로 처리하니까 통계도 더 정확하고 학교에서는 수백 장의 종이 결과지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고 종이 용지도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출장 검진이든 방문 검진이든 학교 보관용은 파일로 받을 수 있으면 파일로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계표도 마찬가지고요. 보관도 용이한데 제일 좋은 건
역시나 행정업무 경감이에요. 신체 발달 상황은 아이들마다 모두 다르니까 일괄일명이라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엑셀 파일로 키 몸무게를 받으면 나이스에서 파일 양식을 다운받아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10초 만에 공기부 입력이 끝납니다. 담임 선생님께 파일을 드리면서 입력 방법을 안내드리고 입력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업무 담당자가 할 수도 있어요. 학교 상황에 따라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학급 수가 많을수록 업무 담당자 혼자 하기 어려워서 담임교사에게 안내 후 입력하도록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1, 4학년만 하면 학급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리고 연습을 만들고 푸시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훨씬 빨라서 제가 하긴 했어요. 물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 바쁘시죠? 제가 이거를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 해드릴게요. 라는 티를 많이 내긴 했습니다. 학교 보관용 검진 결과지를 종이로 받았다면 서류철에서 장에 보관하고 엑셀 파일로 받았다면 암호화해서 컴퓨터에 저장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결과지를 받았으니까 건강 상담을 해야겠죠. 1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OTPT가 뜨거나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거나 요단백 요잔별이 2풀 이상 나온 경우 학부모님께 전화드려서 결과에 대해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가정 내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학생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안내 드립니다. 특히 초등학생 비만은 가정에서 함께하는 가족들의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가족들 다 같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학생들도 따로 보건실에 불러서 건강생활 습관을 교육합니다. 신체 발달 상황은 7, 8월 중에 교육청으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건기부 입력을 완료하고 결석으로 검진을 못 받은 학생들은 보건실에 따로 불러서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혈액검사 거부를 못했던 학생들은 미검진 학생 명단을 기록해두고 담임 선생님께 학부모와 어떻게 할지 상의하도록 안내드려요. 공포증 수준으로 너무 무서워해서 학부모님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못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2차 검사 때도 패스하고 대신 연말에 미검진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학부모님께서 혈액검사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면 2차 출장검진 때 하는 것으로 상의하고요. 다음으로 의료기관과 상의해서 지출 방법을 정합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른데 검진 시마다 지출 요청하는 곳도 있고 2학기 마지막 검진까지 다 끝나고 한 번에 지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곳도 있어요. 상의해서 지출 방법을 정하고 출장 검진을 이전에 실시해봤던 병원이라면 알아서 행정실에 지출과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고 지출 요청을 할 거예요. 경험이 많을수록 이런 행정 부분은 저희를 거치지 않고 알아서 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편합니다. 이후에는 전이 보는 학생들의 건강 기록들을 보면서 미검진 항목이 있는지 파악하고 미검 학생 명단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2학기가 되면 2학기 검진 일정을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잡습니다. 대부분 9월에서 10월 사이로 잡는 편이에요. 일정이 잡히면 1학기에 했던 과정을 반복해서 해주면 돼요. 전입생을 포함한 미검진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 안내하고 준비시키고 일정에 맞춰 실시합니다. 이때는 검사받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체육관같이 큰 장소를 빼지 않고 보건실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1차 검진에 비해서 준비사항이 많지 않고 간결한 편이라 훨씬 수월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 검진까지 완료되면 검진비를 지출하고 최종 검진 명단을 받습니다. 최종 검진 명단을 받을 때는 학년별, 성별, 검진 항목별로 인원수를 통계로 받으면 좋은데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후에는 일반 방문 검진 업무와 동일하게 행정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미검진 사유 받아서 결과 보고 내부 기한하고 12월에는 자료 집계도 보고합니다. 대부분 11월에 4학년 치과 주치 사업이 완료되어서 저는 주치까지 완료하고 12월에 건강검사 미검사 학생들에게 미검진 사유서를 받는 편이에요. 그리고 12월대로 건강검사 결과를 내부 기한하고 기한문에는 미검진 학생 명수를 기재하고 미검진 학생 명단과 사유서, 검사 통계표를 첨부 파일로 첨부합니다. 미검진 사유서만 첨부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통계표까지 넣는 게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문제에 대한 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관리자들도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후임 선생님께서 보건 사업을 계획할 때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방금 제 기한문에서 2, 3, 5, 6학년 소변검사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출장검진을 진행하는 경우에 업무 팁을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건강검진할 때 구강검진도 한꺼번에 하면 편하니까 방문검진이 가능해도 출장검진으로 승인 받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2, 3, 5, 6학년 별도 검사 중 소변 검사도 출장 검진 부를 때 한 번에 하면 편합니다. 건강검사 공문을 자세히 보면 소변 검사는 한국학교보건협회에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학교 지정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협회에서 진행해도 되고 학교가 지정한 기관에서 진행해도 되는 거죠. 저는 출장 검진으로 할 때부터 매번 2, 3, 5, 6학년 별도 검사 중
소변 검사도 함께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강검진 수가는 동일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장검진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에서 별도 검사 중 소변 검사를 진행해도 똑같은 수가로 받아요. 그래서 소변 검사, 구강검진, 건강검진 모두 한 번에 하루에 다 끝내서 최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고, 담임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구강검진 하는 날이랑 소변 검사 하는 날 이틀 빼지 않아도 하루만 수업 조정하고 협조하면 되니까 더 좋아요. 여기까지 방문검진에 이어서 출장검진 업무 방법이었습니다. 얼추 감이 잡히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문검진보다 출장검진이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검진 준비 과정은 좀 바쁘긴 하지만 하루만 빡세게 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좋고, 건기부 입력도 일괄 입력으로 행정적인 부분이 훨씬 단축돼서 좋고, 나중에 검진비 지출하거나 통계표 받을 때도 한 곳에서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효율이 좋았어요. 방문검진을 1년 내내 계속 푸시하고 독려하는 행위 자체가 성격이 급한 저로서는 늘어지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등이니까 학부모님이 꼭 시간을 내서 검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더 협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중고등 선생님들은 초등 선생님들에 비해 방문검진의 단점이 덜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합니다. 출장검진을 하게 되면 담임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을 빼야 되고 학생 생활지도 협조도 필요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초등은 덜한데 중고등은 이 부분에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검진을 하고 나면 저는 담임 선생님들한테 항상 애들 지도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장문의 쪽지를 보내요. 최종 검진 명단을 받을 때 학년별, 성별, 검진 항목별로 인원수를 통계받으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지금 설명드릴게요. 2024년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 12월에 열렸던 건강검사 자료집계 보고 양식입니다. 자료집계 보고 양식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최종 검진 명단 받을 때 학년별, 성별, 검진 항목별로 인원수를 받아야 보고할 때 선생님께서 덜 힘들어요. 자료집계 양식이 조금씩 바뀌어서 학년 초에 오는 건강검사 공문에 첨부된 결과 보고 양식을 미리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서 의료기관을 통계표로 요구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진 명단이 1차, 2차 나눠져 있어가지고 학년별로 다 더하고 빼고, 그 와중에 보건실 온 학생들도 봐야 되니까 중간중간 저장하면서 입력을 했는데 거의 1시간 좀 넘게 걸렸어요. 다음으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을 수정할게요. 제가 3탄 Q&A 영상에서 치과 주치의는 지역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더라고요. 경기도 소재 학교 학생은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만 검진이 가능하고 서울이나 타 시도 치과는 불가합니다. 학부모님께 문의가 들어오면 덴티아이 어플에서 협약을 맺은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드리면 돼요. 다음으로 학생 건강검사에 대한 현장 이슈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학생 건강검진 건보 이관. 신규 선생님들 혹은 장기간 자리를 비우셨던 복직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학생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인이 되면 2년마다 출생연도 홀수 짝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받아라 하고 연락이 오잖아요. 초중고 학생들만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부터 유치원을 다닐 때까지도 영유아 건강검진 받아라 하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만 연락이 안 와요. 왜? 학교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이라는 체제가 자리 잡기 전에 학생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게 대두되었고,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아마 90년대생 초반이나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학교에서 머리니 검사 같은 것도 하고 간염병 예방접종도 했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건강검사라는 걸 시행하게 된 거고, 이게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죠. 법은 만들 때는 호다닥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바꾸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아무튼 영유아 건강검진, 성인 건강검진 모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검진 결과도 원할 때 연락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업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고, 옛날 건강기록부처럼 검진 결과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검진 기관과 날짜를 기록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보호자가 원할 때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당시에 받은 검사 결과지를 분실하면 끝인 거예요. 고등학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종종 겪는 일인데, 군입대를 앞둔 학생이 학생 때 받았던 건강검사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는 결과지를 당해에만 보관하고 파기하잖아요.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일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두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느껴진 거죠. 또 학교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하려면 기관이랑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2-3곳 이상 참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렵게 계약을 맺었던 기관을 보호자분들이 거부하고 싫어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건보공단에서 관리하면 훨씬 더 다양한 기관을 자율적으로 본인과 보호자가 선택 가능하게 되니 더 좋아지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너무 길어져서 패스하고요. 아무튼 학생 건강검진을 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제가 신규였던 2019년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였고, 그때도 각 지역별
보건교사회랑 전국보건교사회에서 노력해 주셨던 부분이었어요. 그 길고 긴 노력 끝에 2024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이 강원과 세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촬영일을 기준으로 시범사업 결과평가에 대해 나온 게 없어서 2025년에는 이 시범사업을 똑같이 유지할지 다른 지역까지 얼마나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별 이슈 없이 효과성이 입증되고 꾸준히 선생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면 빠르면 내년에는 전체 이관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관된다면 학생 건강검진 업무가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업무 방법과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돼요. 건강기록부 양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건강검진, 구강검진, 기관명과 날짜를 적도록 되어 있잖아요. 취약 전 예방접종 이력을 질본에서 나이스로 연계받는 것처럼 검진 이력을 공단에서 나이스로 연계받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학교에서는 매년 학생들에게 건강검진 받도록 안내문을 나가는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당해년도에 건강검진 이력을 입력해야 되는 거면 계속 독촉하고 안내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작년에 건강검진 이력을 올해 받아서 입력하는 거면 행정 업무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아무튼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는 줄여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슈는 신체 발달 상황 검사, 시력 검사를 둘러싼 교직원 갈등입니다. 참 슬픈 이슈인데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걸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나, 괜히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도 신규 선생님이나 장기간 자리 비우신 복직 선생님들은 혹시나 이 갈등을 겪게 되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서 저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학년, 그러니까 2, 3, 5, 6학년 신체 발달 상황 검사, 키 몸무게 측정이죠. 그거랑 시력 검사는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교 구성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측정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기구를 대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가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어요. 10학급 미만의 작은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측정까지 모두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작은 학교 수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실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거 보건선생님들 일인데 왜 우리가 해야 되죠? 그리고 수업 중에 하는 거 수업 방해입니다. 학생들 수업권 침해예요. 보건선생님이 직접 하세요. 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의견은 제가 신규 때도 건너 듣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는 곳은 한두 곳 정도 있을까 말까였거든요. 근데 최근 1, 2년 동안 이 갈등이 발생하는 곳이 체감상 30% 이상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담임교사에게 키 몸무게 시력 검사 시키지 말라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어요. 교직원 회의를 요청해서 관리자, 부장교사, 담임교사, 보건교사가 함께 회의를 하는 것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만났던 선생님들이 모두 좋았고 보건선생님이 어떻게 전교생 키, 몸무게, 시력 검사를 다 해? 담임이 해야지. 보건실 있는 것보다 내가 우리 학급 애들 검사하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아직 이런 갈등을 직접 마주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다수 대 1로 의견을 내는 식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중재하는 관리자의 역량이 요구되는데 관리자에 따라서 결정이 천차만별이니까 많은 보건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다면 다 같이 배려하면서 학교의 업무를 다 같이 해나가는 공동체와 협력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장을 다니던지 간에요. 갈수록 나만 생각하는 분위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바보인 것처럼 취급되는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슬픕니다. 아무튼 경력 선생님들도 이런 갈등이 발생하면 마음이 정말 어려운데 신규 선생님들께서 마주하게 되신다면 조금은 마음을 다 잡으시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오면 나중에 후회될 수도 있으니까 왜 업무를 분담해야 되는지 논리적인 근거를 찾고 만약 보건교사가 전체 검사를 해야 된다면 보건실 공백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정리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는 이슈라기보다는 변경 사항인데요. 경기도교육청 소속 선생님들만 해당합니다. 바로 별도 검사 중 시력 검사에 대한 건데요. 1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력 검사와 같은 별도 검사는 각 시도별 교육감의 권한으로 시행됩니다. 2024년까지는 경기도는 교육감령에 따라서 시력 검사를 의무로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고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안경점에서 쉽게 시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일반 교사가 시력 검사를 진행하고 수업 시간을 빼서 진행해야 된다는 점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시력 검사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많아졌어요. 경기도 보건교사회에서 경기교총과의 협력을 통해 교섭 회의 안건으로 시력 검사 의무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교섭 회의를 몇 차례 진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그때는 불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2024년에는 의무적으로 시력검사를 계속 진행했었는데 2024년에 의견을 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이슈인 교직원 갈등에 대한 부분이 더 커져서인지 일부 수용되었고요. 2025년부터 경기도도 타 시도교육청처럼 시력검사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완전히 폐지는 아니고 의무가 폐지되었어요. 경기도 지역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과 상의를 통해서 시력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직 촬영일 기준으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확실하진 않지만 건강검사 계획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써있는 대로 절차에 따라 시력검사 여부를 논의하고 학교마다 정한 방식으로 진행 또는 미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장검진 업무 방법과 팁, 변화된 검사 결과지 수령 방법, 학생 건강검사를 둘러싼 현장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 영상도 선생님의 업무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일하다 보면 계속 여기저기 치이기만 하고 나아지는 게 없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신규 때는 잘 안 느껴지는데 연차가 쌓일수록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 변화는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나타나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공부하고 얻어낸 임용 합격인 만큼 스트레스 요인보다 좋은 것들에 집중하고 아이들과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모두의 건강을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던 선생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